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종 정형외과 한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관절의 동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척추나 고관절 또 각종 관절의 이상 증상, 통증, 또 디스크나 모두 좋습니다. 인대, 근육뼈, 이상 증상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종 정형외과 한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 지나고 특별히 찾아온 환자들 좀 있었습니까? 저희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계절적인 그런 건 없는 거지만 대개는 네.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가 오는 원인이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아들 며느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 오다 보니까 집에 오시니까 이제 좀 일을 좀 많이 할 일이 생겨갖고 그 일을 해시고 나서 어깨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팠던 그게 더 심해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일을 하시는 게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무릎이 더 아파져 갖고 오시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전도 붙이고 또 교통, 운전도 하다 보면 길이 많이 막히니까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또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군요. 오늘 슬관절의 동통이라고 했는데 슬관절이면 어느 부위를 말하는 슬관절이 저희가 무릎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슬관절이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플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관절염, 무릎 관절, 관절이에요, 관절, 이렇게 하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은 이게 물에게 써서 인대가 늘어나도 삐끗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상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우리가 도관이라는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한 그 바늘판 연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도가니라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도가니가 다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주위에 이제 그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한 물주머니가 붙는 점액낭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개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건데 제일 많은 거는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든가 써갖고 삐끗했다든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염좌상이라는 인대나 근육이 이제 이완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통증이 좀 어떤 통증입니까?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는 거는 대개는 이제 어디 부위의 관절이나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관절염,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윤활량을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관절내가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거든요. 활액막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이 이제 붓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염증기가 좀 있으면 이게 발적이 되면서 뿔빡게 부어 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말씀하시는 게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요. 계단 같은 거 올라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릎 통증이 있어도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도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원인에 따라서 통증 증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인이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무리한 다음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게 안 하던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뭘 했다든가 이제 이렇게 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어딜 걸어가시다 이게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삐끗했는데 이게 뭐 뚝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자체가 뭐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뚝 소리가 났다는 게 어디 부러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거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는 그거보다는 그쪽에 무릎 주위에 인대라든가 그 이제 좀 안 좋았던 부위에 무리가 와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무릎에 여기 뼈가 돌아다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신던데요. 예, 예. 뼈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건가요? 뼈 자체가 돌아다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말씀하시면은 이 뼈 조각이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경우가 듣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러면 진짜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골절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연골이 일부분이 그 규정에 떨어져 나가면 그게 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커지다 보면 그게 그 뼈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면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관절락이 부면서 그게 떠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이렇게 뭐 다쳐갖고 그전에 뼈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골절이 있는 경우에 조각이 났던 게 그게 이제 그 걸리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6092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66세인데 무릎 통증이 예. 저 골다공증 초기라는데 약은 안 먹는데 일어날 때도 뚝뚝 소리하고 밤에 통증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예. 그렇게 아프신 지가 얼마 되셨죠?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그래서 약은 안 먹고 물리치료만 다니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누가 계단이 좋다 그래서 아파트가 15층인데 자꾸 올라가는 거는 쉬어서 몇 번 올라가는데 내려오실 때 힘드시죠? 예. 내려올 때는 아예 안 내려오는데 예. 이 밤에도 이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달간 그냥 이게 의자도 못 앉고 싱크대도 자꾸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도 그 제가 투석을 해요. 혈액 투석. 예. 그래서 와파린도 복용해서 예. 항생제 뭐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예. 안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운동법이 있나 그래서 이 무릎이 지금도 잘 안 펴져. 이게 자꾸 앉아서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쫙쫙 밖에 바르게 펴려는데도 예.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는지 그냥 자꾸 백신 화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라서 예. 어떻게 운동법이 있나 하고요. 예. 지금 투석을 하신다니까 예. 그리고 와파리를 복용을 하신다니까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제 무릎의 관절에 이제 그런 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출혈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골다공증 얘기하셨는데 그 투석하는 환자들분들 같은 게 골다공증이 다른 부분보다 생길 가능성이 더 크시거든요. 알려옵니까 그게? 예. 그러면은 그 투석하시는 데서 의논을 드리면은 그 골다공증에 대한 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약은 이제, 먹지 말라 그러던데 약 먹는 게 안 좋다고 골다공증 약을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른 분들하게 보여서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 투석하시는 그 병원에서 의논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또 약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렵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관절염 느낌이 있으셔서 지금 그 무릎이 아프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쉬었다 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려올 때 힘드시다 그랬잖아요. 예, 내려올 때는 아예 안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쪼그려 앉는다든가 이렇게 옛날 그 앞바다이라서 양반 자세가 땅바닥에 앉아갖고 있는 자세를 취하기가 힘드실 거고 또 하셔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걷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평지를 걸으시는 게 오히려 좋지 계단 같은 거가 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쉽게 하시는 게 무릎이 안 펴지신다 그랬잖아요. 네, 통증이 있어요. 예, 무릎이 이제 쫙 안 펴지고 잘 안 구부러졌다는 거는 그 관절이 좀 부어 있을 경우가 그런 게 많거든요. 물이 차 있다든가 부어 있을 때.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약간 부었어요. 예, 뭐라고 설명드리면 우리 이거 막대 풍선 기름기 그 길이가 긴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접으면 안 접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이 좀 빠지면 접으면 잘 접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릎이 좀 부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안 접힐 거고 쭉 펴지지가 않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무릎을 펼 수 있는 데까지 핀 상태에서 그 다리를 살짝 들고요. 네네. 그리고 그 무릎을 이렇게 다리에 근육에 힘을 주면은 이렇게 다리에 들고 있으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보통 1서부터 20까지를 천천히 쉬라고 쉬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천천히 쉬어갖고 뭐 하나, 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15, 그래서 16 이렇게 천천히 쉬어서 마지막에 힘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이제 근육에 힘이 붙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닐 때 뭐 푸시업을 한다든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마지막에 5번을 힘들게 했을 때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5번 숫자를 5을 더 쉬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뚝뚝뚝 무릎이 뚝뚝뚝뚝 해라는 건 왜 그러죠? 그 뚝뚝 소리 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네. 실제 통증만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무릎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그 뼈가 뼈 사이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 반월판 연관 도관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릎 안쪽에 그 추벽이라 해가지고 막 같은 게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막이 정상적일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데 그게 무리하게 썼다던가 그러면 그게 이제 부으면은 통증을 느끼면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는 인대가 넘어가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본인이 잘 만져보시고 움직여 보시면요. 네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그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신 다음에 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선생님들 진찰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대개는 쉬고 따뜻하게 찜질하시고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네. 얼음찜질 같은 건 안 되죠? 처음에 이제 아프실 때는 얼음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열감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운 찜질을 해갖고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키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심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든가 열감이 있을 땐 찬 찜질도 하셔도 되는데 대개는 만성기를 접었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더운 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일단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예, 치료 예.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장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92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4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젖먹일 때 아팠던 어깨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명절 때 전을 붙이거나 그러면 또 아픈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참고 지내실만 하시는데 무리하게 쓰고 나면은 그게 이제 그 관절낭이라든가 인대 부분에 거의 근육에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모든 뭐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 이런 데 저희 경험상 해보면요.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대개 이제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프면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좀 네. 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쉬어야 되는데 음. 사용을 안 하거든요. 네. 아프니까 또 아파질까 걱정돼서. 그래 보면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약화가 되면은 그 관절이 각 근육이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무릎을 핀다던가 팔을 들어 올린다던가 그 근육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 근육이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 그 돼지 그 때문에 감자탕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근육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발라고 나거나 발라 먹고 나고 나면은 이렇게 보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모든 관절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근육이 적당하게 유지해 줘야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말씀드리자 보면은 우리가 무릎을 관절이 있으면 무릎을 움직이겠다 폈다 하는 거는 무릎 관절 자체가 아니라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아프니까 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화가 되니까 안 걷다 많이 걸으려 보면은 이 무릎이 터벅터벅 걷게 되거든요. 이게 힘이 빠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관절면 자체끼리 자기네끼리 부닥치게 되니까 더 빨리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암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도 최소한도 하루에 몇 번씩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거는 해 주시는 게 그 정상적인 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나 무릎이나 한번 아팠던 곳은 나중에 또 무리를 하게 되면 아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쓰지 사용이 않는 안 것이- 근육이 약화가 되니까 네.
이게 근육은 빠지기는 쉬워도 다시 생기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약화가 되기 전에 그거를 적당하게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든가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해주시면 근육이 잘 안 빠지는데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무릎을 뭐 다쳤다든가 발을 다쳤다든가 발목을 다쳤다든가 뭐 정경이뼈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수술하고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부스를 풀고 나면 다리 양쪽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심한 경우에는 뭐 3분의 1 정도까지 근육이 가늘어지거든요. 무릎이 약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런 근육을 운동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 열심히 가르쳐 드려도 사실은 뭐 저희가 보면 경험상 보면 10명이면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리고 나서 그때가 셀날이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쓰고 처음에는 사용을 좀 드리는 게 좋지만 줄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사용량을 늘려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걸 잡아줘야지 뒤에 관절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라는 게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운동하시려면 그 다음날 운동 열심히 하고 더 아파져서 오셨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통증 이게 관절뿐만 뭐 근육뿐만 아니라 통증을 느낀다는 거는요. 뭐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 통증을 느낀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이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야, 너 이거 더 이상 문제가 있다. 이거 무리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거 뭐 운동해서 풀어야 된다고 특히 젊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해라.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하고 20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보통 스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거는 관절면을 움직여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절에 무리가 있는 분한테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관절면은 더 무리가 오죠.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운동, 아까처럼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한 20을 쉰다던가 엎드려서 뒤로 다리를 뻗어갖고 20을 쉰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근육이 운동은 되지만 관절 자체를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에 운동 생각해보고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가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거는 무릎 관절면에 외래 더 무리를 주는 겁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전 지금 14일 날 팔이 부러졌는데요, 팔목이. 손목이요? 예, 손목이 부러졌죠? 예, 손목이 부러졌는데, 이게 이제, 뭐, 철을 박았는데, 이렇게. 예. 삼각 철이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았는데, 뼈를. 예. 그 뼈가 깨진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붙였다고 했는데, 그게 달라붙나요? 뼈는 붙거든요. 뼈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뼈가 진이 나오면서 붙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뼈가 붙습니다. 뼈가 이제 한 몇 조가리가 이렇게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큰 거는 이제 그 고정을 하고요. 작은 걸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뼈가 그게 오늘 있던 뼈 구성분 성분이 쉽게 해서 1년 반이나 2년쯤 되면 거의 새 거로 바뀌거든요. 예? 새로 생기고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뼈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한쪽에서는 흡수가 되고 한쪽에서는 새로 생기거든요. 뼈 자체가 계속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붙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뼈가 붙고 나서 이제 손목이 보면 뭐 수술을 했다든가 뭐 더 부목을 댔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본인이 잘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 같은 걸 잘 하셔야지 나중에 손목이 덜 아프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부목을 댔다가 지금은 이제 통지술 한 상태인데요. 예. 통지술 한 상태인데 이제 막 손가락을 움직이라 그랬는데 움직이면 뭐 탈날까봐 제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움직이셔도 됩니다.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움직여요. 지금 계속 붓고 있어요. 예,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리가 부었을 때 그냥 다치지 않고 오후되면 다리가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발이 꽉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리를 올리시고 쉬시죠. 그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줬다 뺐다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해줘야지 부기가 빨리 빠지세요. 그러니까 쇠를 받고
거기다가 기부스까지 하고 있으시면은 손가락 움직인다 해가지고 그 뼈가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한 3개월 정도 돼야지 이제 완전히 붙는다고 하는데. 예. 제가 지금 나이가 64살인데 이게 좀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붙지 않을까요? 걱정이 예? 이제 붙으니 걱정했는데요. 예. 손을 사용을 안 하고 나면 더 부어요.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요. 예. 손을 움직이는 운동을 몇 번씩 해보세요. 한 10번씩 이렇게 해요. 계속 지금도 좀 조금씩 움직이는데. 예. 근데 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움직임 탈날까 봐. 그러니까 괜찮으시니까요. 그걸 2, 3일 하루 종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하루 종일 하실 필요 없고 식사하시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게 손 움직이는 운동을 뭐 20번 내가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핀박은 데가 이렇게 유도리가 생길까 봐 지금 제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 손을 움직이시면은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 사이에 또 관절이 또 있거든요. 뼈가 몇 개 있고요. 그 힘이 거기까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움직이는 것보단 적당히 좀 움직여줘야. 그렇죠. 적당히 움직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해가지고 가만히 그냥 고이 모셔부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는 조금씩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 손목뼈 있는 데가 부러졌다면은 보통 6주 정도면은 기부스를 풀거든요. 더 빨리 풀 수. 쇠가 고정이 돼 있으면 기부스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핀만 박았다면은 기부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핀을 받고 지금 기부스 했는데 내일 이제 이제 기부스 한 대를 열어놔가지고 내일 이제 호치켓으로 집어놨거든요. 이렇게 호맨대를. 내일 이제 푸른다고 하거든요. 이거 풀으시고 나서 그거를 이제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단히 고정을 됐으면 그걸 풀어주는 데도 있고 이게 좀 불안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 환자분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이 고정을 또 오래 하는 이유가 이게 무리하게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래 조심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해보니까 좀 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쓰는 분들이 있어서 외래 고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풀고 나서 한번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 어떤 조심하고 그러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쓰면 된다, 회복이 되면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안 부러졌을 때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더 조심해야 되나요? 3개월 후에도? 3개월 후면 어느 정도 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좋아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원상복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원상복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뼈가 그게 내가 갖고 있던 뼈가 그 성분이 1년도 똑같이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로 생기고요. 그게 오래된 건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뼈가 한번 부러지면 더 튼튼해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튼튼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관절면 같은 게 깨지면은 더 나쁘지만은 일반 관절면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에 보면은 그 골진이 옆에 나와서 더 많이 붙어 있거든요.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단했는데 그 단단한 그 옆에 자랐던 가골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흡수가 되고요. 또 다시 뼈가 생기고 그러면서 원래 있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자, 슬관절의 통통. 요거 슬관절 경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치료는 대개는 어디도 뭐 어깨고 무릎이고 발목이고 다 똑같은 게 처음에는 일정 기간 통증이 있을 때 안정을 하고 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를 받았다든가 뭐 주사를 맞았다 뭐 한 다음에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외래. 그래서 그 관절면이 관절로 가는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10명이면 1명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운동과 적절한 약물 치료 또 주사요법도 효과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슬관절의 통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간설점 렌즈맨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